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건강하려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믿고 합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런 최악의 운동 습관 때문에 오히려 무릎 관절과 허리를 망가뜨리고 잘못된 운동 방법으로 빨리 죽습니다. 얼마 전 72세 어르신 한 분이 퇴직 후 건강을 지키겠다며 매일 아침 잇몸 일으키기를 하시고 주말이면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생겼지만 가볍게 넘기셨습니다. 결국 산에서 내려오다 무릎이 꺾인 상태로 119에 실려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했다가 오히려 관절과 척추가 망가지고 빨리 죽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대 이상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를 알고 피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습관은 몸의 심장과 무릎 관절과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몸이 개운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뻣뻣하고 무거운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죠. 아침에 하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니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밤새 움직이지 않은 몸은 근육과 관절이 굳어 있고 심장도 안정된 박동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활동적인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기상 직후에는 체온이 낮고 혈압 조절 기능이 덜 깨어 있습니다. 이때 심박수를 확 끌어올리면 심장이 순간적으로 무리하게 움직이고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어지럼증이나 호흡 곤란이 오게 됩니다. 관절 역시 똑같습니다. 굳은 근육과 관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미세 손상이나 염증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심장과 관절이 깨어나기도 전에 강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부담이 쌓이면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러닝머신 위에 올라갔는데 몇 분도 안 돼 숨이 차고 다리가 묵직해지거나 또는 방금 일어나서 팔굽혀 펴기를 시작했는데 손목이나 어깨가 뻐근하고 당기고 그 순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실은 몸이 준비가 안 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 운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시작하는 건 문제입니다. 몸이 풀릴 시간을 주지 않고 무리하는 건 장기적으로 심장과 관절 모두에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침대에서 일어나면 찬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 다음은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고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비트는 동작을 해주세요. 이때 반동을 주지 말고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종아리를 가볍게 풀어주는 발목 돌리기와 손목 스트레칭도 같이 하면 몸이 훨씬 잘 풀립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근육과 관절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심장도 무리 없이 편안하게 서서히 몸이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72세 김현철 어르신은 그동안 눈을 뜨자마자 거실을 왕복해서 걷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상쾌한 기분이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무릎이 뻣뻣해지고 아침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 한 잔과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인 후 무릎의 뻣뻣함이 사라지고 아침마다 나타났던 두근거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난 후에 몸이 아직 굳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과 관절이 한꺼번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하루의 시작을 망치고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가볍게 걷거나 쪼그려 앉는 동작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쓰면 건강에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자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동작이 무릎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쪼그려 앉는 자세는 허벅지와 종아리가 거의 붙을 정도로 무릎을 굽히게 됩니다. 이때 무릎 관절 내부의 연골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체중이 전부 무릎 앞쪽에 실리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습관처럼 매일 반복되면 무릎 관절이 점점 마모되고 통증이나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난 후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을 내려올 때 시큰한 느낌이 들거나 또는 오래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을 때 무릎이 잠깐 힘이 풀리는 경험. 문제는 그 순간의 불편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잦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정도로 가끔 느껴지던 통증이 점차 매일
혹은 하루에도 여러 번 찾아오게 되고 결국 계단이나 경사로를 오르내릴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자주 반복하면 무릎 안쪽에 미세 손상이 쌓여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걷기만 해도 무릎이 붓거나 밤에 자다가 욱신거림 때문에 깨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관절에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데 조금 아파도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무릎 연골은 혈액 공급이 적어 회복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주말에 마당이나 거실 바닥 청소를 하면서 한참 동안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있었던 적 있나요? 그 후에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 내려갈 때 힘이 들어간다면 그건 이미 무릎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 한 번의 동작이 아니라 매주 반복되는 작은 압력이 수개월 후, 수년 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은 잘 걷고 잘 움직여도 이 습관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쪼그려 앉는 동작이 무릎에 부담을 주는 이유는 무릎이 깊게 접히면서 연골이 압박되고 체중이 전부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릎 각도를 90도 이하로 유지하는 동작으로 바꾸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 됩니다. 의자 끝에 앉아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등은 곧게 세운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게 일어섭니다. 다시 앉을 때는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며 내려오세요. 이때 무릎에 쏠리는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76세 이순자 어르신은 평소 쪼그려 앉아 화분을 가꾸는 시간이 하루 30분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살짝 뻣뻣한 정도였지만 몇 달이 지나자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시큰거림이 심해졌습니다. 동네 마트에 다녀오면 무릎이 붓고 다음 날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으로 바꾼 뒤 두 달 만에 계단 오르내릴 때의 시큰거림이 사라졌고 걷는 속도도 다시 빨라졌습니다. 무릎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고 통증이 장기화됩니다. 지금 불편이 없다 해도 부담을 주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어느 순간 계단 한 칸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쪼그려 앉는 습관을 바꿔 무릎 각도를 줄이는 방법을 실천했다면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건 등산이나 오르막길 같은 활동입니다. 등산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공기도 맑고 풍경도 좋으니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산에 오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가 긴 코스를 무리해서 오르면 심장과 호흡뿐 아니라 무릎과 발목에도 큰 압박이 가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산을 오를 땐 괜찮았는데 내려올 때 무릎이 떨리고 발바닥이 뜨겁게 화끈거렸던 적, 또는 숨이 너무 가빠서 중간에 멈춰 섰던 순간, 그때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면서 계속 움직이지 않으셨나요? 문제는 그 버팀이 몸에 무리로 남는다는 겁니다. 오르막에서는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무릎은 체중과 중력의 이중 압박을 받습니다. 내리막에서는 무릎 앞쪽 연골에 계속적인 충격이 가해져 다음 날이나 며칠 후에 통증과 붓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려오는 순간에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체중의 3, 4배에 달하는 힘이 무릎에 전달됩니다. 이걸 1시간, 2시간 반복한다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이니까 괜찮겠지. 나는 예전에도 산을 잘 탔으니 문제 없을 거야. 이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관절과 심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준비 없이 무리하면 쉽게 손상됩니다. 과거에는 가볍게 오르내렸던 코스도 지금은 몸이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혹시 산행 후 며칠 동안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밤에 다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던 적 있다면 그건 이미 몸이 경고를 보낸 겁니다. 무릎 관절은 반복되는 압박에 약해지고 심장은 갑작스러운 부하에 지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크게 사고를 내게 됩니다. 등산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무거워졌는데도 조금만 더 가자 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하세요. 완만한 코스를 선택하고 스틱을 사용하며 중간에 무조건 휴식을 해야 합니다. 완만한 코스는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입니다. 경사가 급하면 오를 때는 숨이 가빠지고 내릴 때는 무릎이 강하게
눌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피로가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스틱은 하중을 분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체중의 일부를 팔로 옮겨 받쳐주기 때문에 무릎에 전해지는 충격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스틱을 쓸 때는 양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휴식은 단순히 숨을 고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근육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심장이 안정적인 박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10분, 15분 간격으로 짧게라도 쉬어주면 전체적으로 등산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74세 김정희 어르신은 평소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항상 같은 길로 정상까지 오르고 쉬지 않고 바로 내려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하산할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음 날까지 발목이 붓는 날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법을 바꿔 완만한 코스를 고르고 스틱을 사용하며 중간에 두세 번 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내려오는 길에도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다음 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등산은 잘하면 좋은 운동이지만 준비와 조절 없이 하면 관절 손상과 심장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팔을 머리 위로 반복적으로 드는 동작을 쉽게 하게 됩니다. 단순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자주 쓰는 동작이지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위험한 동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팔을 머리 위로 올릴 때 어깨 안쪽의 회전근개라는 부위가 좁은 공간을 통과합니다. 이때 팔이 반복적으로 높이 올라가면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힘줄이 눌리고 마찰이 생겨 미세한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뻐근함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팔을 들 때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고 어깨 움직임이 점점 제한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선반 위 물건을 꺼내거나 빨래를 널다가 팔을 올린 순간 어깨가 뻐근하고 힘이 빠졌던 경험, 운동 중에 팔을 위로 뻗었는데 다음 날 팔을 뒤로 젖히기 어려웠던 기억, 그때 잠깐 무리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지 않으셨나요? 문제는 이 상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팔을 들 때마다 어깨의 깊은 곳이 욱신거리는 날이 늘어나고 심한 경우 머리 위로 팔을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운동을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많은 동작이 불편해집니다. 팔을 머리 위로 높이 드는 습관은 운동뿐 아니라 집안일, 취미활동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청소기를 위쪽으로 밀거나 천장 근처를 닦는 동작, 엄청 무거운 물건을 올리는 행동 모두가 해당됩니다. 이걸 방치하면 가벼운 물건 하나 들기도 힘듭니다. 아마 나는 아직 괜찮다. 예전부터 해왔으니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무릎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고 손상 부위가 좁아 통증이 길게 이어집니다. 한 번의 부상으로 몇 달 동안 불편함이 계속됩니다. 팔을 머리 위로 반복적으로 드는 동작은 어깨 안쪽에 힘줄이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서 마찰을 만들고 그로 인해 통증과 움직임 제한을 유발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세요. 팔은 가슴 높이까지만 올리고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세요. 팔을 가슴 높이까지만 올리는 이유는 어깨의 좁은 통로에 과도한 압박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동작하면 회전근개와 힘줄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마찰과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원을 그리듯 움직이는 것은 어깨 주위의 근육과 관절을 고르게 사용하게 해줍니다. 빠르게 크게 움직이면 한쪽 근육에만 힘이 몰려 피로와 부상이 쉽게 쌓이지만 작은 원 동작은 근육 전체를 균형 있게 자극합니다. 이때 호흡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작과 함께 숨을 멈추면 어깨뿐 아니라 목과 등에도 긴장이 쌓이기 때문에 팔을 움직이는 동안은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세요. 75세 박미숙 어르신은 집에서 매일 아침 팔을 머리 위로 올려 큰 원을 그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깨가 시원하다고 느꼈지만 몇 달이 지나자 팔을 들 때마다 어깨의 깊은 곳이 욱신거렸고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팔을 가슴 높이까지만 올리고 작은 원을 천천히 그리는 동작으로 바꾼 후 한 달 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빨래를 널다가도 전처럼 힘이 빠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신경을 못 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보통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보를 채우는 걸 목표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뿐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잘못된 습관이 몸에 무리를 줍니다. 그중 하나가 하루 만보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걷는 습관입니다. 건강을 위해 걷기를 선택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숫자에 집착해 목표를 채우려다 보면 오히려 발과 허리,
관절에 큰 부담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보를 채우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걷고 난 뒤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다음날 허리가 뻐근했던 적, 그때 오늘은 좀 무리했나 보다 하고 넘기지 않으셨나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하게 하면 발목과 무릎, 관절의 연골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단단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위를 오래 걸으면 발바닥의 충격 흡수 조직이 쉽게 피로해지고 허리 근육에도 긴장이 쌓입니다. 처음엔 괜찮다가도 며칠 동안 반복하면 통증이 점점 잦아지고 피로가 누적돼 회복이 더뎌집니다. 이렇게 되면 걷기가 더 이상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몸을 해치게 됩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숫자에 집착해 무리하면 발과 허리, 관절이 모두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걸음수가 아니라 몸의 상태와 환경에 맞춰 걷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목표 걸음수 대신 시간을 기준으로 걷고 충격을 줄이는 신발을 착용하세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걷기는 몸이 과도하게 피로해지기 전에 운동을 마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분 정도를 가볍게 걷는 것으로 정하면 날마다 같은 패턴을 유지할 수 있고 무리한 거리를 채우느라 발과 무릎을 혹사시키지 않게 됩니다. 쿠션이 좋은 신발은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단단한 바닥을 걸을 때는 이 작은 차이가 발과 허리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걷는 동안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야 합니다. 73세 최은주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하루 만보를 채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피곤한 날에도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며 숫자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점점 발바닥 통증이 심해지고 허리까지 당기는 날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기준으로 걷고 쿠션이 좋은 신발로 바꾼 뒤 2달 만에 발바닥 통증이 사라지고 걷는 것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천천히 앞꿈치로 체중을 옮기면 관절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숫자나 신발에만 있지 않습니다. 운동 방법 자체가 나이와 체력, 현재 몸 상태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운동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운동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는데 다음날 허리나 무릎, 어깨가 뻐근했던 적, 심지어 동작 도중 갑자기 힘이 풀리거나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난 적, 그때 조금 무리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지 않으셨나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만든 운동은 속도가 빠르고 가동 범위가 큽니다. 또 순간적으로 힘을 폭발시키는 동작이 많습니다. 이런 동작은 관절과 근육이 이미 단단히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안전하지만 준비 운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대로 따라하면 관절과 근육에 과한 압력이 걸립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하거나 살짝 아픈 정도지만 반복되면 관절 손상, 근육 염좌나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부상이 단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터진다는 겁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는 체중을 받는 부위라 한번 다치면 회복이 느리고 회복 후에도 다시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지금은 괜찮다 해도 몸속에서는 손상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동 영상을 안전하게 따라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따라하기가 아니라 똑바로 자세를 잡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세요. 운동 영상을 틀었을 때 바로 따라하지 말고 처음엔 끝까지 관찰만 합니다. 이때 유심히 봐야 할 건 3가지입니다. 영상 속 사람이 움직이는 리듬이 빠른지 느린지, 팔과 다리를 어디까지 뻗는지, 무릎이 얼마나 굽혀지는지, 동작과 동작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다 본 뒤에는 메모를 하세요. 예를 들어 무릎 깊게 굽힘 있음, 팔 머리 위로 올림 있음, 점프 동작 있음처럼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따라할 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직접 해봅니다. 무릎을 굽히는 동작은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할 정도까지만, 팔을 올리는 동작은 가슴 높이까지만, 점프가 들어간 부분은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만 가볍게 드는 걸로, 빠른 동작은 절반 속도로 시작. 마지막 단계는 몸 적응 후 속도와 범위 조절입니다. 일주일 이상 해봤을 때 통증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을 때만 조금씩 범위를 넓히고 속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매번 운동 전후에는
최소 5분 이상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을 꼭 넣어야 합니다. 72세 한영자 어르신은 처음에는 운동 영상을 틀자마자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빠른 동작과 깊은 스쿼트와 점프가 많았지만 그대로 진행했고 한 달이 지나자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영상 전체를 먼저 보고 위험할 수 있는 동작을 메모한 뒤 팔다리 각도를 줄이고 속도를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점프는 발뒤꿈치 들기로 바꿨습니다. 2달 후 통증이 사라졌고 운동 후에도 피로감이 오래 남지 않게 됐습니다. 운동은 오래 하려면 안전해야 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강도의 운동을 계속하면 그 순간은 괜찮아도 결국 부상이 찾아옵니다. 특히 관절과 근육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다시 부상당할 위험도 높습니다. 지금 동작을 조금 줄이고 속도를 낮추는 선택이 오히려 운동을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운동에서 위험한 습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운동에 너무 몰두해 쉬는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빠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라도 운동을 걸으면 불안해져서 몸이 피곤해도 억지로 시간을 내서 운동한 적, 오늘 안 하면 감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픈 날조차 억지로 움직인 적, 그때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셨나요? 휴식 없이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은 회복할 시간을 잃고 미세 손상과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컨디션이 살짝 떨어지는 정도지만 이게 반복되면 근육 염좌, 인대 부상, 심지어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운동 후 회복이 더뎌지고 전보다 쉽게 지치는 느낌이 들면 이미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더 하자는 마음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해 스스로 멈추게 만듭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한번 다친 부위는 재발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무시하면 운동을 계속하기는커녕 일상생활까지 불편해집니다.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하는 습관은 처음에는 부지런함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회복할 기회를 잃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세요. 운동일과 휴식일을 미리 정하고 휴식일을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몸을 관리하는 날로 바꾸세요. 휴식일을 정하면 몸이 예측 가능한 주기로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운동 후 근육에는 미세 손상이 생기는데 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하지만 회복 전에 다시 운동을 하면 손상만 누적되고 근육은 약해집니다. 휴식일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박수를 크게 올리지 않는 움직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 안 걷기, 가벼운 요가, 근육 풀기 같은 활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또 물과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4세 이정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빠르게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이 좋아진다고 느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과 만성 피로가 찾아왔습니다. 하루를 쉬면 운동 효과가 사라질까 불안해 계속 운동했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쉽게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 2회는 휴식일로 정하고 그날은 스트레칭과 가벼운 산책만 하기로 했습니다. 2달 만에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운동 후에도 피로가 오래가지 않게 됐습니다. 몸은 쉴 때 강해집니다. 운동만 하고 쉬지 않으면 근육과 관절은 결국 한계를 드러냅니다. 한번 무너진 체력은 다시 올리기까지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아도 휴식 없이 운동을 계속하면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휴식일을 정하고 몸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운동 효과를 유지하면서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운동과 휴식 모두 잘 지키고 있어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상황에는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몸이 힘이 빠져 손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순간 핸드폰이 옆에 있었지만 그걸 누를 힘조차 없었던 경험. 그때 잠깐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티지 않으셨나요? 이런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개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있다가도 손끝이 떨리고 발에 힘이 풀리고
몸을 움직이려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단 몇 분만 지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쓰러진 채 발견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위급한 순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대개 혼자 있을 때 벌어집니다. 이럴 때는 미리 준비해두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세요. 비상연락망을 등록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세요. 휴대폰 단축 번호를 설정해 두면 의식이 희미해져도 버튼 한두 번만 눌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번에는 가족, 2번에는 이웃, 3번에는 지인, 가장 먼저 연락이 닿아야 하는 순서대로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연락처를 종이에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면 혹시 주변 사람이 발견했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문 앞, 냉장고 옆, 전화기 옆처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좋습니다. 출입문 잠금 방식도 점검해야 합니다.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라면 비상시에 구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가족에게 여분의 열쇠를 맡겨두거나 비상시 열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78세 윤정자 어르신은 거실에서 앉아 있다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 움직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불과 1m 앞에 있었지만 그걸 잡을 수 없어 한참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단축 번호와 비상 연락 카드를 준비했고 몇 달 뒤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단축 번호 1번을 눌러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분의 시간과 작은 습관 변화로 위급한 순간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아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위기의 순간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훨씬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필요할 때 건강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